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강은나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남산 케이블카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운전자 부주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얼마 전에 일어난 사고는 국내 이용객뿐만이 아니라 외국 관광객이 크게 다치는 사고였죠. 그런데 진짜 원인이 따로 있다니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시 사고의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 12일이었는데요. 저녁 7시쯤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정상에서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중에 안전패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국내 이용객과 필리핀, 일본 국적의 외국인 등 7명이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행 제어를 담당하는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였다고 밝혔는데요. 이 수동으로 움직이는 케이블카는 도착 전에 사람의 힘으로 미리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실 직원이 이 브레이크를 늦게 작동시키는 바람에 케이블카가 제때 서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고 당시에 운전을 담당하는 직원 2명 중 1명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남산 케이블카 측은 수동 시스템을 최신 자동화 시스템으로 교체하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에는 인재였다는 건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케이블카를 반자동이나 수동으로 한다고 운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주의 깊게 운행을 한다면 고용 창출 면에서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남산 케이블카의 운행 방식이 무려 57년째 그대로라는 건데요. 케이블카가 세워진 게 1962년이었으니까 처음 설치됐을 때부터 쭉 써온 방식이라는 거죠. 안전하게 잘 운행만 한다면 사실 오래된 방식이라고 해도 꼭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운행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했다면 이 같은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고가 나자 업체는 그제서야 자동화 시스템으로 교체할 예정이었다고 얘기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겠지만 사실 이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업체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기업입니다. 네, 그 점은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이 남산 자체가 공공자산인데 그 공공자산을 오고 가는 업체가 어떻게 사기업이 될 수 있었나요? 네, 시작은 58년 전인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산 케이블카 사업은 1961년 고 한석진 씨가 대표로 있던 한국삭도공업이라는 회사가 국토부 전신인 교통부로부터 케이블카 면허를 받으면서 시작됐는데요. 이듬해 1962년 20인승 케이블카 2대로 남산 케이블카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 씨가 사망한 후에는 미국 시민권자인 한 씨의 아들이 회사 대표직을 물려받아서 경영해왔습니다. 회사 지분도 대부분 한 씨 가족 소유로 되어 있고요. 국유지인 남산에서 케이블카를 57년째 운영하는 주체가 가족 기업이고 대표 역시 미국 시민권자인 상황이 좀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네, 그렇네요. 이 시민의 추억이 깃든 남산 케이블카에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점이 조금 놀라운데요. 게다가 남산 케이블카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방문객도 찾는 관광 코스이기 때문에 그 이익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한국삭도공업의 경영과 회계 자료는 57년의 역사 속에서 공개된 부분이 2017년과 지난해 2018년 2번뿐이라는 겁니다. 일단 이 2해의 회계 자료만 살펴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요. 한국삭도공업은 케이블카 운영 등으로 작년에만 매출이 130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영업이익만 따져도 52억 원입니다. 2017년도 매출은 115억 원, 영업이익은 33억 원에 달했습니다. 네, 이렇게 매출이 상당한데 남산을 오고 갈 때 사용료로 얼마를 내고 있었나요? 네, 궁금하시죠? 지난해 한국삭도공업이 국유지 사용료로 납부한 금액을 살펴보니 겨우 3,600여만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국유지 사용료로 270만 원 정도를 내고 있다는 건데 웬만한 식당 임대료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자, 남산 케이블카에서 안전사고가 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운전자 부주의와 같은 운전자 실수는 물론 회사 측에서 무리하게 운행을 해서 벌어졌던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정부 허가를 받은 뒤에 국유지 대부 계약을 통해서 산림청과 5년 단위로 계약을 매번 갱신해 왔습니다. 57년째 케이블카를 운영해오고 있으니 갱신만 벌써 10번을 한 겁니다.
네, 사실 사고가 몇 차례나 반복이 됐으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건데 어떻게 해서 계속 갱신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일단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 승인할 때 적용되는 궤도 운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유효 기간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만 갱신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2013년 서울시에서 21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회원동에서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때도 이 한국삭도공업은 사업비를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당시 공공자산을 활용하는 회사에서 공공기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요점은 자동 운행이나 수동 운행이 아닌 50년째 넘게 케이블카를 사기업이 운영해오며 이 시스템 개선이 부족했다라는 뜻이군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사기업이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경우가 남산 케이블카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케이블카와 같이 공중에 로프를 달고 여기에 운반기구를 설치하는 걸 삭도라고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국의 삭도업체는 모두 52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24곳이 관광용 케이블카를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관광용 케이블카 대부분이 지역 관광 명소 또는 국립, 도립공원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운행 사고가 났던 설악산 케이블카 역시 48년째 한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케이블카를 관리하는 경우는 전국에 단 4곳뿐입니다. 공공자산을 활용해서 사기업이 엄청난 이익을 누리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안전사고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에서 남산 케이블카 사고를 단순히 한 직원의 실수라고 보고 끝내도 되는 일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개선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독점과 과점입니다. 경제기사에서 자주 접해보신 용어죠. 그런데 이 독점과 과점은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걸까요? 우선 독점은요. 완전 경쟁의 정반대인 시장 형태로 한 기업이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그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만큼의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정부 규제나 생산 기술의 차이 등 다양한 원인에서 생기는데요. 한 기업만이 특정 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화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기초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인프라, 그러니까 전력이나 상하수도 같은 것도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독점에 속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렇다면 과점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과점은 독점은 아니지만 시장이 유사하거나 또 같은 상품을 공급하는 주체가 소수인 상황을 말합니다. 가령 전자제품이나 반도체, 라면, 침대와 같은 시장이 이러한 과점에 속하는데요. 과점 시장의 특징은 해당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 간의 상호 관계, 그리고 적시에 맞는 공공의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유 가격처럼 기업이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려버리거나 생산량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시장 안에서도 때때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독과점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독과점은 말 그대로 독점과 과점을 합친 시장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독과점 상태에서는 독점과 과점의 기업이 의도적으로 폭리를 추구하거나 질 낮은 상품을 생산해도 대체재가 나타나지 않는 한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독과점 기업의 폭리를 막기 위해서 일부 품목을 독과점 품목으로 정해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 한 기업이 특정 상품을 독점할 경우에 가격은 물론 품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텐데요. 케이블카의 예도 이 같은 현상에 빗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화에 앞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또 그에 앞서 독점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한번 이뤄져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